세월호 참사도 우리 사회를 바꾸지 못하면 항상 이 정도 밝혔으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 세월호 참사를 겪었음에도 세월호 참사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바람은 한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월호 참사 같은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진짜 이유와 원인을 알아야 되는. 예, 반갑습니다. 예은이 아빠 유경근입니다. 지금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되게 기네요, 이름이. 줄여서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네. 여기에서 집행위원장을 최근에 다시 맡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6년 동안 오직 한 가지였죠. 진상규명. 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낱낱이 재현할 수 있는 정도의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주변 사업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해자들이 함께 스스로 서로 돕고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활동들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합창 공연이라든가 연극 공연, 그다음에 지금 또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모임이 또 봉사단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또 저희 가족들이 나가서 또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계속 기억하고 또 다짐하고 그 가운데 추모하고 이게 진정한 추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어떤 프로그램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4.16 재단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생명안전공원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아파하고 좀 이렇게 애도하고 이걸 넘어서서 그 제목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생명안전공원을 저희들이 아무리 멋지게 설계해서 멋진 공간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위해서 진상규명을 한다고 보셔도 돼요. 해경이 구조를 안 해서 희생당했다는 건 이미 그냥 보편적인 상식, 진실로 이미 드러났습니다. 해경이 뭐 지금까지도 일관되게 본인들이 변명하는 건 딱 하나예요. 어떤 건가요?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랬어요. 경황이 없어서 탈출 지시도 못했고 사람들 구하러 들어가 보지도 못했고 이게 해경이 하는 변명이거든요. 근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건 이제 모두가 다 알아요. 남은 것은 그런 행위를 하는 해경들을 과연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단지 해경 자체만의 문제인 거냐, 아니면 해경을 넘어서는 또 다른 세력이라든가 집단이라든가 그런 권력의 문제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느냐. 한번 물꼬가 튀어서 원인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진실이 드러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년 7주기까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이제 1년 남았는데요. 진상규명을 한 결과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법적인 처벌이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대책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을 다 처벌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러려면 내년 7주기 되기 전까지 법정에 세워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지나면 세우고 싶어도 못 세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있잖아요. 정말요? 예. 그러니까 그 혐의마다 공소시효가 다 다른데 7년짜리 공소시효 중에 그 책임을 갖고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지나길 바라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럼요. 굉장히 많죠. 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상규명을 강하게 요구하는 시민들이나 저희들 같은 경우엔 세월호 참사를 분명히 권력에 의한 네. 살인 범죄로 규정을 하고 네. 그 기준으로 네.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해야 된다. 네. 그 기준으로 처벌을 해야 된다. 네. 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뭐 공무원들이라든가 정치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네.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매우 안타깝고 네. 또 매우 슬프고 네. 그 다음에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네. 교통사고. 그러니까 교통사고라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바라는 수준의 진상규명이 필요 없죠. 해양 선진국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곳에서 운용하고 있는 법이나 제도 벤치마킹 해도 되는 거예요. 네. 매우 그 아픔과 고통에 공감은 하지만 네.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 꼭 그런 식으로 진상규명 안 해도 대책은 충분히 세울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네. 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현재 정부 내에도 좀 많이 있어요. 그게 좀 가장 큰 어떤 걸림돌 부분인 것이고요. 뭐 이렇게 급하냐. 박근혜도 가뒀는데 그 정도면 됐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되셨는데 알아서 해줄 건데 왜 자꾸 보채냐 라는 이야기가 우리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라고 하는 게 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바라면서 함께 싸워왔던 사람들 사이에 그 안에 있었고요. 문정권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기다려보자. 예, 그게 그냥 네. 저희들이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 네네네. 분명히 하실 거니까. 네네. 사실은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계륵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어요. 세월호 참사가 갖고 있는 어떤 의미가 우리 사회에 너무 크기 때문에. 네. 더더군다나 피해자들이 너무나 단단히 뭉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무시하거나 관심 안 둘 수는 없어요. 네. 또 한편으로는 국회든 정부든 세월호 참사를 전면에 내세우면 네. 표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저희들이 몇 년 동안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선거가 싫어요. 각종 뭐 시민단체라든가 또 뭐 이런 직능단체라든가 이런 데 선거 때가 되면 약속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질문하고 토론회도 하고 네. 서약도 하고 그쵸. 이런 거 하잖아요. 저희도 하고 싶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분들은 없어요. 예, 하겠습니다. 실제 본인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세월호 이야기는 안 해요. 정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우리 정치가 해야 될 일이다 네. 라고 확신을 한다면 얘기를 그거를 해야 쥐고서 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부정은 안 하면서 그러나 쥐고 그게 딱 깃발로 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다. 특히 청와대 같은 경우에 제가 많이 느낀 것이 네. 사실은 지난 3년 가까이 청와대도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네. 특히 이제 야당과의 네. 관계라든가 네. 또 국회와의 관계 네. 이런 것 때문에 네. 뭐 화해까지는 아니지만 네. 저도 협력 관계 속에서 잘 풀어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네. 방법들을 이제 시도를 해 오셨는데 네. 거기에 이제 세월호가 들어가면 옛날 그 새누리당, 뭐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해야 되는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방해할 사람만 골라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라든가 이런 걸 전면에 딱 내세워서 우리가 이거 하겠다라고 하는 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대통령의 판단이라는 게 아니라 네. 대통령을 보좌하는 수많은 네. 이 청와대 구성원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검찰 개혁이 되면 진상규명이 될 것이다. 네. 난 그렇게 생각 안 안 한다. 해주거든요. 그게 아니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수사를 제대로 하면 검찰 개혁이 된다라고 좀 얘기를 했던 거예요. 2014년에 검찰은 이미 세월호 참사 수사를 했어요. 네. 다 끝내고 발표까지 했고 기소하고 재판 다 끝났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세월호 참사 수사는 이미 끝난 겁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세월호 참사를 다시 들여다볼 이유가 없어요. 네. 본인들이 할 거 다 했고 네. 그래서 기소도 다 했고 네. 물론 기소 결과가 선원들과 김경일 영장 한 사람 뿐이긴 하지만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수사를 끝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드러난 건 수사하는 과정에서 네. 그 당시 청와대와 또 여당의 개입이 있었다. 우병우라든가 황교안이라든가 네, 그렇죠. 김기춘 네. 이런 사람들이 수사를 방해하고 못하게 네. 하고 기소를 못하게 하고 네. 김경일 정장 기소하지 말라고 지시했었거든요. 네. 부당한 지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수사하던 검찰들이 야, 김경일까지 기소 안 하면 우리 검찰이 뭐가 되냐. 원래 그 당시에도 검찰은 최소한 해경청장 정도까지는 기소할 걸 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수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외압에 의해서 그 높은 사람들을 다 무혐의 처리하거나 불기소 처분하고 현장 출동했던 한 사람만 기소한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수사하고 있잖아요. 특수단이. 이거는 검찰의 입장에선 굉장히 이례적인 그래요. 현상입니다. 처음에 했던 그 세월호 참사 수사가 출발부터 의도부터 과정부터 결과까지 다 잘못된 수사였고 네. 그 이유는 네. 지금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하는 그 이유 권력의 부당한 개입과 네. 검찰을 어떤 정권의 하수인이나 이런 것처럼 활용을 하고 네. 결국엔 최종적으로 검찰이 끌고 가는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그래서 네. 그렇게 그런 관계 속에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런 관계 속에서 세월호 참사 수사가 2014년에 진행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월호 참사를 지금 다시 끄집어내서 네. 다시 제대로 수사해서 네. 그 당시에 결론을 뒤집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기소하고 처벌할 수 있게 만들면 네. 이 세월호 참사 수사 과정에서 집약적으로 나타났던 검찰과 권력의 문제를 네. 다 뒤집어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이유 때문에 네. 지금 세월호 참사를 제대로 다시 수사하면 네. 그거 자체로 검찰 개혁이 되는 거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해온 거죠. 네. 그렇다면 네. 그게 앞으로 1년 안에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우리 엄마 아빠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어떤 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그 당시에 그 배 안에서 그 엄마 아빠를 참 많이 찾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때는 거예요. 너무 저희 엄마 아빠들한테는 한으로 많이 남아 있어서 다들 나는 엄마 아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자책감을 갖고 살아온 겁니다. 그 자책감이 너무 커서 네. 언젠가는 저도 예은이 보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그냥 우리 아이들 만나러 가면 만나줄까? 이런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그거라도 해야 좀 만나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 엄마 아빠들이 마음이 하나가 아닐 수가 없어요. 항상 한 가지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